닭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거의 없지 않아요? 아유, 그래서 제가 한번 비건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좀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아무튼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어제 그 FOMC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장 초반에 점도표가 나왔는데 그게 좀 다소 매파적이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다가 파월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강했던 반도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도 여전히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소비재. 네네. 뭐였었죠? 그 관련해서 추후에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전날 종가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소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좀 급락을 하면서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보합 정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9% 정도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점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네. 일단은 이게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제 18명인데 각자의 의견을 이제 점으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보면은 왼쪽이 이제 2023년도 그리고 2023년, 2025년도에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그 파란색 쪽이 그 3월 달에 나왔던 부분들이고 네. 그 보라색 쪽이 이번에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눈에 확 높아진 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측이 2단계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긴 하고요. 5.1%에서 5.6%로 좀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3% 이상 좀 중간에 좀 하락하기도 장중에 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회복을 좀 했었지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연준에 좀 그 연준이래 그 파월의 기자회견이 계속 있었었는데요.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좀 파월의 말실수도 좀 있었고 실수가 있었어요? 네, 말실수도 있었고 네. 그리고 파월의 태도가 그 전에 인터뷰랑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던 인터뷰였다 이렇게 좀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강력하게 매파적 발언들을 막 다 자신감 있게 했는데 네네. 매파적 발언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네네. 더 인상할 거야. 뭐 썸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조금 네네. 더 인상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근데 소극적으로 썸 레이트 하이크 뭐 이렇게 네, 7월 금리 인상 관련돼서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때 결정하겠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걸 잠깐 쉬는 거에 대한 표현을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스킵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네. 스킵이 아니고 퍼즈다라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번에만 잠깐 쉬고 다음에 또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렇죠. 퍼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금리 인상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시 정지된 정지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기자들 질문했는데 뭐 이거는 연준의 소관이 아니다. 나 딴 데 가서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장에 사실 금리 결정되고 점도표 발표됐을 때는 시장 출렁 내려앉았었는데 네네. 이런 파월 의장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좀 금리 인상 쉽지 않겠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쉽지 않겠는데 라는 시장 반응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전망 관련돼서도 조금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네. 올해 GDP 성장률을 0.4%에서 1%로 상향 조정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5%에서 4.1%를 다소 낮추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속 경기 침체 관련돼서 계속 말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침체가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침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내용에서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내년 이제 성장률은 전망치를 다소 낮췄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 GDP 성장 전망을 1.2에서 1.1로 낮췄고요. 네. 실업률 전망도 낮췄는데 다만 4.6에 4.5 낮추긴 했지만 올해 예상치 4.1이기 때문에 네. 올해보다는 실업률이 다소 올라가는 형태로 아. 예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의 바닥이 네. 올해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라고 아.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왜 시장 반응이 안 나빴어요? 좋았냐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뭐니까? 네. 그건 나중에 생각해. 그건 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장 뭐 3개월이나 6개월 걸 먼저 반영을 하려고 네네.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는 또 가봐야지 아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을 것 그걸 같긴 하고요. 지금 벌써 시장에 반영시킬 필요는 없다. 네네 그렇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시장 반응은요 다소 좀 이중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금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점도표상에서는 0.25씩 두 번 올릴 것 같다라고 했지만 파월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지만 네네. 지방은행들은 그 이후에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갖고 있는 채권 평가 손실이 더 커지기 또 커지죠. 때문에 네. 폭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팩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6.4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이에 연동돼서 이제 그 지방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더 긴축할 수 있는 거죠. 타이트해질 수 있는 거죠. 타이트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지만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던 게 낙폭을 또 축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근데 또 이중적이게도 금리는 또 큰 변화는 사실 없었어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2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원래 올라야 되잖아요. 네. 10년물 같은 경우도 4bp 정도 하락을 오히려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큰 변동이 없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도 뭐 경기 소비자라든가 반도체는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장에서는 이건 관련돼서 추후 계속 해석이 나오거나 혹은 경제 지표가 나오거나 연준위원들 발언이 나올 때마다 달리 해석해 나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조금 앞으로 좀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어제 그 FOMC 회의를 보고 네네. 글로벌 IB들은 뭐래요? 일단은 모든 IB가 다 나온 건 아닌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점도표를 믿지 않는다. 네. 일단은 너희 못 올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금리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에는 금리 인하 예측을 하는 걸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네네. 때는. 그리고 IB들 반응 하나씩 보게 되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새로운 점도표를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신뢰가 전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줬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이제 FOMC에서 근원 인플레 및 최종 금리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오히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었고 연준 예상보다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네. 이번에 이제 물가가 좀 나왔잖아요. 네네. 물가는 뭐 이제 4% 나오면서 시장 반응은 좀 뜨거웠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또 3%대로 곧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두터운 상황인데 왼쪽에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주요 항목별 물가 기여들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주거비입니다. 네. 주거비가 이제 근원 물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쉽게 둔화되고 있지 않는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근원 물가가 이제 페드가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이거는 이제 진로에서 이제 하는 렌트 인덱스입니다. 이제 그 주거비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네네. 저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길래 네네. 제가 뭐 나름대로 예측을 해봤거든요. 네네. 저거 지금 정점 찍고 떨어진 지 6개월 넘었어요 지금 이미. 네네.
꽤 늦게 반영되더만요. 그렇긴 한데 이게 워낙 또 급등했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갭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그 소비자 물가에서는 조금 반영이 더디고 있는데 이런 선행하는 지표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네. 근원 물가도 서서히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9월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페드가 생각을 바꿀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는 부분들, 좀 근거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웰스파고는 이제 7월에 금리 인상의 동결 전망을 했고요. 한 차례 올린다라는 거죠. 이제 패드와도 네.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는 패드의 의견을 따라서 7월하고 그 9월에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기간 제외하고 나머지는 패드가 결국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네네. 라고 이제 보는 거였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 움직임도 네. 약간 패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좀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의 총평을 좀 들어봤고요. 글로벌 IB들의 반응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옷 사는 거, 뭐 그리고 우리가 자유 소비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뭐 자동차 사는 거, 또 냉장고 사는 거, 이런 경기 소비재는 그럼 왜 올랐어요 어제? 일단은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혹시 해보셨나요? 저 자주 써요. 자주 쓰시나요? 네,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궁금할 때 쓰긴 써요. 예, 이거 누구나도 보실 수 있고, 네. 그냥 구글 들어가서 치면은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예전에 그 트럼프랑 힐러리랑 이제 대선 치를 때 맞아요. 2016년도로 기억을 네네.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부분이 다 이제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네. 구글 트렌드만큼은 이제 네.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검색량이 더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네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됐었죠. 당선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해졌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거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조금 줬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이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뭐 쇼핑몰 트래픽 수치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구글 트렌드 데이터도 이제 그거에 또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쇼핑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경기 지표들이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침체가 아니구나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뭘 사면 될까? 또 어떤 거에 투자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조금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한두 개씩 이제 검색해 보시면서 네. 또 어떤 게 좋을까도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AI 좋은 거 알겠어요. 전기차 좋은 거 알겠어요. 아니 계속 가겠죠. 근데 계속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상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쭉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파도를 치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매도의 빌미를 누군가 찾으려고 할 때 나는 어디에서 피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저 요즘에 그 의류 관련주들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또 종목별로 좀 편차가 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가 이제 5% 이상 반등을 했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올버즈라든가 데커스 아웃도어, 언더아머, 룰루레몬도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오늘은 좀 룰루레몬 관련돼서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바로 룰루레몬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저도 네. 이게 룰루레몬이 비싸서 룰루레몬이 비싸다 보니 제가 자꾸 안다르를 사요. 이게 참 아쉬운 건데 돈만 됐으면 저도 룰루레몬 샀겠죠. 근데 자꾸 이제 안다르로 손이 가게 되는 뭐 광고 좀 하고 싶으시면 오셔도 되고요. 좀 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룰루레몬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네.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이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매장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나이키라든가 이런 데서 파는 레깅스보다 한 70% 정도 비싼 가격을 맞아요.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제품들은 다 10만 원이 넘고 그리고 그 레깅스가 또 굉장히 주력 품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룰루레몬이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에 좀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정가지키기 쉬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좀 찾아봤고요. 잠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그 셀럽들이라고 하죠. 유명하신 분들, 킴 카다시안이라든가 뭐 네. 켄달 제너라든가 옆에는 이제 버락 오바마까지. 버락 오바마는 이게 자켓입니다. 이때 네네. 바지는 아니고 네. 예, 룰루레몬 제품을 입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일상복에다가 이제 레깅스를 입고 있죠. 네네. 요즘에 이제 길거리 다니면 레깅스를만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돌아다닐 때 네. 눈을 못 들고 다닙니다. 아,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핸드폰을 계속 봐.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제 편하시겠지만 이게 뭔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안 그러세요? 저는 이게 흰자로 봅니다. 흰자로. 흰자로 본다. 눈은 앞에 있지만 이제 흰자로 보는 이제. 예. 저는 그래서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갑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그 옷을 입고 다니시니까. 네, 맞습니다. 요가복 하면 이게 레깅스가 사실 요가복으로 많이 쓰이는데 네. 요가복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복이잖아요. 네. 근데 운동복을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면 네. 매출이 좀 한정적이겠죠. 네, 그렇죠. 그냥 패션 의류로서 판매를 했을 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네. 뭐 그 전에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신발이 운동 선수를 위한 신발이었다가 패션 의류로 바뀌면서 또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같은 순리를 따라가는 쪽이 룰레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인터넷 용어로 이제 꾸안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꾸안꾸. 네. 아시나요? 그게 뭐 인터넷 용어예요. 그냥 평소에 우리 다 쓰고 다니는 용어인데. 쓰고 계세요? 네. 꾸안꾸. 네. 네, 꾸민 듯 안 꾸미다면서 이제 꾸민 듯한 은근히 좀 연배가 있으신가요? 약간, 네, 그런 이제 용어인데 네. 이런 거 할 때 좀 대표적으로 어울리는 게 이런 운동복 쪽이라고 그렇죠.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에슬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는 운동 선수랑 레저 일상이랑 이제 합쳐진 결합된 합성어인데 이런 에슬레저의 최강자다.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돌아다니면은 좀 많이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 룰루레몬을 창업한 사람이 이제 칩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98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었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그 3룰이라는 거를 본인이 만들어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그 물건이나 상품이나 그 어떤 거를 네. 3번 이상 보면은 이것은 트렌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건 주식하는 사람들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서핑, 스노우보드 요 세 개를 그렇게 봤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붐을 예측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패션을 이제 사업해서 이제 큰 성공을 이루게 돼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발견하게 되고 잡지에 요가 기사가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모집 광고들이 붙여져 있는 걸 보고 요가복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그 서핑 관련돼서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서핑에 있는 그 재질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요가복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서핑 옷을 팔다가 네네. 서핑 옷을 팔다가 네네. 나 어차피 이 원단은 잘 알아. 네네. 근데 이걸로 내가 요가복 한번 만들어 볼게. 네네. 그거의 루온 소재라고 하는데 네네. 이 소재가 이제 그 조금 입은 듯 아닌 듯 그러니까 가볍고 사실 예. 우리 이게 탄성 좋은 거를 쓰다 보니까 스판덱스를 쓸 줄 아는데 룰루레몬은 스판덱스 안 쓴다면서요? 네네. 소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빨래를 하면은 네.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 좀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줄어들어요. 네. 줄죠. 네. 어떻게 아시죠? 입어보시나요? 아니 네. 레깅스뿐만 아니라 이제 네네. 그 우리 운동복들 있잖아요. 그 약간 반딱반딱한 재질의 그 스판덱스 재질 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좀 입다 보면은 나중에 줄거든요. 그래서 네네. 새로 사야 돼요. 네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뭐 저한테 무슨 네. 제가 뭐 요가 레깅스를 입었겠습니까? 제가. 네, 남자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아, 그래요? 예, 입고 오. 다니긴 하는데 그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빨래를 해도 잘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패션적으로도 조금 일상복과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네네. 이게 색상을 내는 게 좀 굉장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색상 내는 게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다 똑같은 색깔 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같은 파란색에도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라도 같은 빨간색이 아닌 그 무언가 고급스러운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고 네. 그게 이제 이제 경쟁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요가복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막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고 하다 보니까 땀이 막 이렇게 붓고 옷도 붓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네. 불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루온 소재를 쓰게 되면서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사실 색깔 얘기는 잘 안 하다요. 색깔 네. 얘기는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뭐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어렵게 색깔을 만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색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색깔 이야기는 잘 안 하다는데 이게 소재가 다르다 보니까 입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운동복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 서울경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룰루레몬 레고 등에만 새벽 줄 하면서 작년 11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네. 나왔던 이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기에 대해서 안 좋았던 시각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제품들이. 하지만 결국엔 룰루레몬 앞에서는 이제 새벽같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선호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디자인에 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잠깐 기사에서 보게 되면 룰루레몬 마크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L자 이렇게 마크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여성의 약간 뒤태를 모양, 엉덩이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기존에는 이제 여성복을 만들 때 남성 스포츠 의류에서 사이즈만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룰루레몬은 그게 아니고 네. 그 여성 특화 그러니까 몸매를 오히려 부각시켜서 보이게끔 그러니까 뒤태를 오히려 부각시켜서 보이게끔 해서 패션적으로도 조금 인기가 있게끔 이렇게 브랜드 런칭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제 결과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근데 룰루레몬이 새로운 시대를 연 건 알겠어요. 네네. 이런 옷을 우리가 밖에 입고 다닐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옷들을 이제 평상복으로 만들어 버린 시대는 변화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나이키도 비슷한 어떤 요가복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아까 앞서 만들었던 국내 그 브랜드가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요가복 브랜드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선택권이 넓어졌단 말이죠. 네네. 그럼 룰루레몬은 자신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지 계속 잘 팔 것 같은데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요? 네네.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좀 뒤늦게 요가복 시장에 뛰어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의 시장점이 오히려 계속 커지기만 그래요? 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재라든가 혹은 뭐 패션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뒤태가 좀 부각돼서 보이게끔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이제 각인이 됐던 거죠.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가 잡게 됐던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나온 실적을 보게 되면 6월 1일 날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6에서 7% 정도 성장을 했었었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 17% 정도. 굉장히 큰 폭이죠. 그러니까 네. 시장 점유율을 더 올려버린 거죠 오히려. 예, 그런 상황인 거고 그 현재 룰루레몬 같은 경우 미국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이요. 예, 중국에서는 무려 7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예요? 바로 이제 6월 1일 날 실적 발표.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다. 그러니까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룰루레몬이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런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매장을 이제 런칭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중국 비중이 한 17%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네. 매출에서.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룰레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네네. 이제 그 조식 먹을 때 호텔에서 네네. 여자분들이 이제 룰레몬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많이 봤다. 레깅스를 입고 네네. 그것도 룰루레몬 레깅스를 네네. 입고 식사하러 오시는 것들을 좀 많이 봤다. 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국 소비자들한테도 상당히 먹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룰레몬이 캐나다 브랜드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악화됐을 때도 상대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도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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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밉다고 캐나다 좀 애매하긴 하다. 캐나다는 안 미워. 그러니까 좀 살 수 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좀 선택적인 반미 네.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안 하는데요. 맞아요. 예, 또 맞아요. 다른 몇몇 매장에서는 또 반미 운동 한다고 또 그렇게 네. 또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좀 다르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1개 매장에서 이제 2026년 4배 정도까지 확장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이렇게 확장되는 브랜드들은 그 기간 동안 주가는 잘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네네. 그리고 다만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좀 하락폭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익률이 감소되면서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이제 마진율 하락은 곧 주가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급망 훼손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률 좀 감소했던 부분들이고 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수요 감소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기사상에서 보듯이 그 룰레몬에 대해서 그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의 감소가 이제 뭐 다른 뭐 재고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한 16년 정도를 네. 거의 30% 후반대 성장을 쭉 해왔었거든요, 회사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고 효과, 그러니까 네네. 너무 성장을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밸류에이션도 PR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이키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요? 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장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들을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 뭐 한참 전에 끝났지만 그때 이제 의류 기업들의 그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랄프 로렌도 그렇고 테피스토리도 그렇고 카프리 홀딩스도 그렇고 중국 소비가 좋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룰루레몬도 그랬어요. 중국 소비 회복되고 있다고. 아니 그 중국의 소비 지표 오늘도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표는 지표는 되게 안 좋은데 이 기업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표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이런 소비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파워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극명하게 좀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투자할 때 또 참고해 볼 필요 있겠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중국의 소비 지표 지금 여전히 안 좋고 오늘 나온 것도 안 좋았었는데 룰루레몬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네. 시장 평균 성장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가 다 성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룰루레몬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쯤에 중국이 그래도 소비가 회복되고 한다면 아마 이 관련된 브랜드 업체들 꽤 좀 반응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와 있었는데 룰루레몬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